7시 43분, 예, 오후 7시 43분, 해는 떨어졌고, 금방 어머님께서는 정심을 드시고, 예, 오후 7시 44분인데, 정심을 드시고, 금방 잠자려. 원래는 지금까지는 한 10시나 11시에 저녁밥을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저녁을 조금 생략을 할까 그럽니다. 생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뭐 하루 3끼 챙겨 먹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많게는 한 60만 년, 최근 현생일로 보면 한 2만 년 살았는데요. 하루 3끼 먹고 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잘 못 드시는 노인분들한테 그렇게 하루 3끼 챙겨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더더군다나 뭐 노인들한테는 성장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퇴행만 남았는데, 이제 꼭 이렇게 막 새로 성장하는 아이들처럼 하루 3끼를 꼭 챙겨 드릴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 몸무게 따라 틀겠습니다만 하루에 최소 한 1200칼로리 그 정도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몸무게 따라 틀겠습니다만은 제 어머님은 35kg예요. 그래서 아마 1000칼로리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끼만 제대로 드셔도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먹는 것 가지고 크게 노인분들한테 실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는 하루 2끼를 제대로 드시냐 이거죠. 저는 지금 이제 6년 차로 접어드네요. 6년 차로 이제 접어드는데, 전 3년까지는 아주 식사 문제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식사 문제로. 이게 나이 드신 노인분들 가족요양은 먹는 곳으로 다 표현됩니다. 그 자녀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이것은 결국은 그 부모님이 밥을 잘 드시냐 못 드시냐, 이걸로 판가름 난다고 봐요. 모든 가족요양의 모든 그 서비스가 다 먹기 위한 겁니다.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율동 부르고 무슨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가 결국은 속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서 맛있게 먹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식사를 맛있게 잘한다, 그러면 그 자식이 이유불문, 방법불문 그 부모님을 잘 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99% 맞아요. 99%. 사실 100%인데요. 뭐 좀 혹시 모르니까 99%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그건 관계없어요. 예컨대 뭐 식물인간이든 극도 치매 환자든 뭐 저희 어머니처럼 앞만 보고 못 보는 봉사든 우울증 환자든 뭐든 이유불문 그 부모님의 증상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자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부모님의 어떤 입맛을 같이 수십 년 살았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해내고 부모님의 습성, 부모님의 식사와 식사 시간, 그 간극, 부모님이 식사하시는 시간, 부모님이 입으로 한 번 들 수 있는 식사의량, 수분의 정도, 간의 정도 등등 모든 것은 이제 자식이 데이터하고 있겠죠. 그걸 총동원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부모님께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부단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집중하고 또 임상실험 해가지고 또 고쳐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지 아무리 좋은 식단 오늘 잘 드셔도 내일은 안 드실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식단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몸 상태에 상당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이죠. 젊은 사람들이야 몸이 어쨌든 식단이 좀 잘 먹잖아요. 다른 것이 똑같으면. 근데 노인분들은 제 어머니 보니까 식단보다도 어머님의 몸 상태가 더 많이 좌우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염두해야 할 것은 식전 1시간 전에 운동입니다. 이것만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해도 마치 우리 시험에서 말하는 40점 과락은 통과한 것 같아요. 식전 최소 30분, 30분은 좀 적은데요. 최소 30분은 직립해가지고 그 환자가 식물인간이든 허리와 목을 가눌 수 없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그것은 필요 없어요. 무조건 직립해야 됩니다. 30분. 저는 이제 1시간 정도 권장하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시고 목도 이기지 못하고 허리도 이기지 못하고 밥도 못 드셔가지고 코로 급식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퇴원하세요. 이런 안내를 받았을 때 정말이지 하늘이 깜깜했죠. 우리 의료계 현실이 이렇게 장기간 입원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의료 수단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병원에서도 저하고 그렇게 크게 인색할 수 없는 그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종용을 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며칠 안 됐지. 식사도 못 하시고 코로 하시지. 목도 못 이기시지. 허리도 못 이기시지. 이런데 퇴원을 하니 이거 사람 복장 터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수저로 코로 밥은 드리고 물을 입으로 들였더니 좀 삼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입으로 물을 드신다 그 말은 목구멍과 혀 근육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퇴원 일주일 전 의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관을 빼야 올 것 같다. 어떻게 저 관으로 식사를 제공해서 집에서 모시느냐. 그랬더니 의사가 결론을 안 내려줘요.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죠. 위험합니다. 입으로 먹은 살의 위험도 있고, 또 만약에 식사를 안 하시면 입으로 식사를 안 하시거나 못 하시기 때문에 코로 식사를 하셨거든요. 맨 처음에는 안 하셔서 코로 식사를 했고, 나중에는 의식이 불명돼 가지고 코로 식사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안 하시든 못 하시든 그런 경우에 다시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 시기라서. 그렇다고 또 경강금식 하자니 어머님이 자꾸 빼버려요. 그럼 다시 그걸 다시 이렇게 위에 집어넣으려면 어차피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만이니까 할 수 있어요. 위험하니까 기도로 혹시나 관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냥 퍽 잡으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현실은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리도 돌아가시고 저리도 돌아가신데 현실적으로 집에서 경강음식 하면서 제가 모시기는 무리다. 그래서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퇴원 일주일 전부터 계속 물을 들이면서 미음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받아 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퇴원하면서 뺐습니다. 관을. 하늘에 맡겼죠. 집에서 또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시면 그때가 또 그 후로 방법 찾기라고 일단은 뺐어요. 어떻게 그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많잖아요. 코로 또 식사를 드린다는 게 아주 그것이 비위생적이에요. 감염 위험이 높죠. 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미음을 들었더니 드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 반 공기 드시니까 제가 좀 자신이 붙더라고요. 반 공기 드시면 돼요. 네, 반 공기만 제대로 드시면. 꾸준히 드셔야 되는 게. 반 공기를 드시는 와중에 제가 또 뭘 했는 거니, 휠체어 산법을 했어요. 휠체어 산법. 휠체어 산법은 뭐 보통 사람들 운동도 아니지만은 목과 허리에 힘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 엄청난 노가다죠, 그게. 예. 근데 제가 침대에서 누워있는 상태 하에서 제가 어머님을 요양을 할 수 있을 자신은 없더라고요. 기저귀 한번 갈아 끼우는 데만도 엄청 힘들어요. 여름철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뭐 그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침대에서 통나무 굴리듯 이제 굴리면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굴리면서 기저귀를 갈아 끼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그 와중에 어머니께서 허리가 안 좋으신데 허리가 다쳤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이물질이 옷이나 침대 시트에 묻을 확률이 많아요. 등등. 어떻게 하면은 침대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지 않고 간이 변기에 좀 일을 볼 수 없을까, 그걸 고민하는 차에 허리와 목의 힘을 보강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이 휠체어 산바로 제가 판단을 했죠.
병원 퇴원 일주일 전에 그래가지고 휠체어 산불 했는데요. 병원에서 휠체어 산불할 때는 목을 가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휠체어 한 손으로 밀고 한 손으로 어머니 목을 잡고 이렇게 산불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퇴원 하루 전까지는 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을 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조상이 도왔는지 예수님이 도왔는지 부처님이 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딱 퇴원 당일날 이게 장시간은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도 고기를 드시더라고. 얼마나 그때 기분이 좋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목 받침 있는 휠체어를 사려고 알아보던 중이었거든요.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퇴원 당일날 보니까 목을 드세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휠체어 산불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늘이 도와서 그런지 어쩐지 어머니께서 목의 힘도 살아나고 허리 힘도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이 이동 보조기구 있잖아요. 미인 거. 그걸 잡고 어머님이 서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일어서지는 못해도 내가 들어가지고 어머님 손을 간이 이동 보조기구 난간에 딱 잡혀드리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예, 기적이 저는 그 가히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못 일어나서 침대에서 대소변을 받는 경우와 일어서서 서서 대소변 처리하는 것은 가정 요양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입니다. 그것은 수치로 표현하자면 거짓 5분의 1 아니 10분의 1이죠. 그 노여구 강도가 서비스 강도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휠체어 산보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방금도 한 1시간 반 정도 산보하고 왔어요. 하면서 참 저는 뭔가 모르지만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고 기회를 주었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줬던 부처님이 줬던 저는 모르겠는데 그 누군가가 너는 네 어미를 요양할 때 휠체어 산보를 해라 이런 그 지혜를 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거 하나가 사실상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휠체어 산보를 함으로써 목이 살아났죠. 허리가 살아났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를 느끼고 눈도 마주보고 비도 마주보고 바람도 마주보고 낙엽 소리도 들어보고 빗소리도 들어보고 날아가는 새소리도 들어보고 또 길거리 사람이라 차 굴러가는 소리도 들어보고 이것이 방구석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싸움의 질이 얼마나 정말로 차이가 나는 일입니까? 그 정신건강에 저는 아주 치명적인 공헌을 했다고 봐요. 제 어머님 정신건강에 휠체어 산보가. 그리고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렇게 목 근육하고 허리 중력에 저항해서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줬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저는 어머님께서 목이나 허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제가 이렇게 일을 처치했잖아요. 소변 대변. 그래서 그 노동 강도가 얼마나 세고 그것이 어르신들의 인격을 얼마나 손상을 시키며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준지를 저는 알아요. 아니까 서서 기저귀 갈아 끼운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휠체어 3법 함으로 인해서 목과 허리 근육이 자랐다. 그것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혁명적인 게 이 정신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들자면 그럼으로 인해서 식사를 잘 하신다 그겁니다. 예. 결국은 오는 이야기는 식사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식사 때문에 그 부모님 모시는데 고생하신 분들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속눈샘 치고 한번 제가 말한 걸 한번 해보실랍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적어도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니면 오전 5시 전까지는 하루 식단이 준비가 돼야 돼요. 예. 부모님 식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날 혹은 뭐 그 다음날까지는 더욱 좋죠. 새벽 5시에 뭐 6시도 좋아, 7시 좋고, 하여튼간 식사 이전에, 아침 식사 이전에 그 하루 식단 준비가 다 끝나야 돼요. 아침에는 뭘 어떻게 해서 드리고, 점심은 뭘 드리고, 저녁은 뭘 드린다. 이거 하면서 자기 부모님의 식습관을 자제분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메뉴가 다 나오겠죠. 적어도 아침 식사 1시간 전에 하루 식단을 다 준비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점수로 치자면 80점은 통과한 겁니다. 일단 그 정도의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그 정도의 가족여행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라 할까요? 예. 막간 그냥 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러면 80점은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D-1시간 전에 직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금방 일어나서 세수시키고 식사 드리면 우리도 잘 못 먹잖아요. 우리도. 더더군다나 거짐 하루를 침대에서 생활하신 분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는 휠체어 산법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 식사를 강조하는 데에는 그 환자의 전제가 있죠. 예.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먹는 것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왜 그런 거니? 동물이 늙거나 젊거나 활동을 하면요, 다 입이 땡기게 되어 있어요. 식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갈 수 있고 스스로 대소변 처리하고 이런 분들의 밥을 드시지 않는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식사 문제는 주로 침대에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손발이 기능이 좀 장애가 있거나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적어도 아침 식사 D-1시간 전까지는 하루 식당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 D-1시간 전까지 직립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간헐적으로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외의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짐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항상 D-1시간은 직립해서 있어야 된다. 그것도 식후에도 바로 누우면 안 되죠. 적어도 식후 적어도 30분까지는 직립해서 있어야 돼요. 식후 30분 직립.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됩니다. 누우면 안 돼요. 예. 아주 안 좋습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설사해 버리더라고요. 바로 누우면 식후에. 가족 요양을 농론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부모님께서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식사만 잘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따라옵니다. 조금만 어때 변경하면 금방 개선이 가능한데, 식사를 부모님이 잘 못 하신다. 근데 자제분이 거기에 대한 통계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회법도 없다. 그러면 막말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도 침대에서 있어 보세요. 바로 죽습니다. 예. 정신이 돌아버리거나. 이건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신은 살아있는데 침상에서 사니까 진짜 사람이 딱 돌아버리던데요. 그가 똑똑하고 뭐 유능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 저희 친지 중에 있는데요. 딱 돌아보더라고 정말로.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때 그 자제분들이 휠체어에 태워서 산보를 해드렸다면 그런 정신적인 그런 흥겨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마무리 합시다. 저는 오늘도 어머님 산보하고 지금 주무셔 계신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참 운이 좋게 정말이지 병원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태워놨어요 하면서 저 또한 어머님 묘자리나 뭐 수위 다 준비한 상태에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휠체어 산보를 알고 또 노인들을 주물러 주면 좋다 이것을 알아가지고 아직까지 어머님께서 그 상태보다는 약간 좋아졌어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5년 동안 제가 가족여행 하면서 상태가 더 좋았다면 이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됐어요. 휠체어 산보 자주 해드리고 식단을 D-1시간 전까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강조 안 했었나마는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주물러 드려야 됩니다. 주물러 드린 거 아울러서 관절 운동, 예.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그러면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아마 그대로 농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뭐 다 그 말인데요. 자기 부모님의 식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건 자제분만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뭘 잘 드시더라. 옛날에 같이 살았으니까 다 그런 추억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잘 드시더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굳이 뭐 소고기 고기 먹고 어쩌고 막 이렇게 비싼 과일 드시고 이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참 어려울 때 그때 무엇을 어머님께서 잘 드시더라 이런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시절에 그게 뭐 맛있어서 드셨겠습니까? 그러지만은 그것마저 잘 드시더라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하나둘 기억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조금 더 좀 맛있게 해서 드리는 그런 좀 보다는 집중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된장국입니다. 예. 양파 무 된장국, 거기다가 돼지나 소가 한번 쑥 발만 담그고 지나간 그 국물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국 많이 먹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가 없어도 돼요. 발만 담그고 지나가도 그 향이 있어요. 소나 돼지가 한번 지나가면 그 국물의 향이 있거든요. 그것만 있어도 돼요. 거기다가 양파하고 무, 이건 마늘, 이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된장.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그거 하나면 거짓 뭐 통과합니다. 그걸 아주 질지도 않아요. 그것은 질지도 않아. 김치는 아무래도 매운 건 잘 못 드시더라고요. 혀가 많이 벌어졌어요. 혀가. 근데 하여튼 된장국은 잘 드세요. 근데 사실 그것도 여름에는 잘 쉬잖아요. 양파 잘 쉬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그 식사 이야기, 다음에 농놀할 수 있는 것 좀 이야기를 했네요. 많이 주물러 드리고 힐트 산보 많이 해드리고 하루 식사, 아침 식사 D-1시간 전까지 하루 식단이 나온다. 이 세 개만 해도 아마 무난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어렵죠. 이게 한 줄로 세 줄로 딱 제가 압축이 됩니다만은 풀어 쓰려면 또 그것도 엄청 힘들어요. 하여튼간 저는 지금 어머니 주무십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본 매뉴얼이 압축돼서 나오니까요. 조금 제가 이렇게 좀 가정 요양에 있어서 좀 교만해지네요. 예. 근데 모르죠. 진짜 노인들은 항상 내일이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정확한 정답이기 때문에 아무리 식사를 잘 하시고 그래도 모르죠. 저 같은 경우 변수는 이제 사고예요. 안전사고. 제가 어머님 관절 운동이나 근력 키우기 위해서 간이 이동 기구 이렇게 밀고 가면서 어머니 걷지를 못해요. 간이 이동 보조기구 잡고도 걷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엉덩이를 약간 밀면은 그렇게 가는데, 그 와중에 지금까지 사고가 2번 났어요. 2번 났는데 정말 대형 사고 났는데 얼굴만 찢어지기만 하고 여기 거실에서 앞으로 넘어져 버렸으니까 큰 사고를 안 하고 참 그것도 천운이죠. 예. 그것도 아마 우리 조상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고만 아니면 다소나마 좀 몇 년은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저 지금 98세신데 좀 교만하게 표현하자면 100세는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예. 식사를 우리 어머니 35 그러기 때문에 하루만 안 드시면 바로 몸에 신호가 옵니다. 예. 몸에 칼로리를 저장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한 끼도 안 들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영양주사를 맞춰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제가 가족여행 한 후로는 하루에 한 끼도 안 드신 경우는 거짓없어요. 어떻게든지 제가 아주 정말로 막
내 손을 어머니 목구멍에 쥐어 넣어서라도 좀이라도 드리는데 좀 지금으로 봐서 좀 무시겠죠. 아주 요만 방법이거든요. 그러다도 살에다 들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식사하시기 전에 1시간 1초 운동하니까 식사하시는 데는 무난합니다. 너무도 길으면 안 돼요. 지쳐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45분이 좋은 것 같아요. 식사하시기 한 45분. 아침에 쑥 동네 한 바퀴 돌고 온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휠체어 산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건요? 사실상 우리 성장 과정에서 많이 운동했죠. 운동 계획 짜고 뭡니까 헬스클럽 6개월간 꿈꿔 어쩌고 속된 말로 지랄 댄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을걸요. 마찬가지로 휠체어 산보를 한다고 계획 짜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되돌아보건데 휠체어 산보가 몸에 좋다 이것만 했다고 친다면 아마 제가 휠체어 산보를 지속적으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휠체어 산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유인책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할게요. 근데 저는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